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입니다.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이 설립된 연도가 1986년으로 올해 35년 됐는데, 마침 또 LNG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게 8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3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저희 어렸을 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머리에 박히게 듣고 자랐고, 그만큼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매우 막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86년도부터는 이제 LNG라는 형태로 천연가스가 도입이 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이 부분에 우리 정부가 막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시장이 지난 35년간 성장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천연가스전 하나 개발해서 20년, 30년씩 공급하는 것들의 계약들을 따오고,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고, 그런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천연가스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 산업은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유연해지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덕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사용하는 기술들이 좀 발전하면서 제기화 설비나 액화 설비 같은 LNG 형태의 계약도 훨씬 과거에 비해서는 유연해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혼자서 떠맡아 오던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에너지의 공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오늘 직도입협회의 출범도 그러한 작은 흐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재생에너지의 보급, 또 가격 하락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기는 못하고 있으면서 그 갭을 사실은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는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적어도 10년 이상 천연가스가 에너지 전환의 징검다리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다들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시장 구조, 저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가스 조달부터 제조, 그다음에 배관, 도매, 소매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해외에서 가스를 LNG 형태로 도입하는 모든 역할을 공공부문 혼자서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러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했었는데, 직수입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부분에 일부 이제 민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실 이거는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혼자서 감당해왔던 그 어려운 책임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조금씩 시장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자, 이제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까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천연가스 시장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망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 산업을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관점을 좀 달리해서요. 망산업이 대표적인 자연독점 산업이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산업 발전이 굉장히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하나 형성돼 온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독점 산업이라고 부르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한 나라에서는 자연독점 산업이 아니라 국가가 독점적으로 해온 국가독점 산업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화국에서 시작을 했었죠. 전력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석유, 가스, 모든 망산업들, 철도 할 것 없이 모든 망산업들이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망도 운영을 하고 서비스도 공급을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망 산업들이 독점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독점 사업 부문하고 경쟁이 가능한 사업 부문하고 점차 이제 분리가 됩니다. 우리 통신망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통신망은 당연히 전국을 이어주는 망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이긴 하지만 그 통신망을 활용해서 넷플릭스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독점 사업 부문과 경쟁 가능 부분으로 산업이 망 산업들이 전부 다 분리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통신망에서도 그렇고 가장 그 망 산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화두가 망의 중립성입니다. 망의 중립성은 공공부문에서 차별 없이 이 망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공정성에 기반한 망 중립성이 망 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타의 망들 보시면은 철도망, 통신망, 전력망, 물론 이제 각 망의 특징들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LNG망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망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기체를 움직이는 망이기 때문에 액체를 보내는 수도와 좀 유사한 측면이 더 많다고 보겠죠. 전력같이 빠른 전기를 보내는 망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모든 다른 망에서도 처음에는 독점적으로 국가가 운영해 오던 망 분야가 점차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와 거기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자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죠. 철도 망 운영자가 따로 있고 운송사업자가 거기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겠고, 통신도 그렇고요. 전력도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을 해 오다가 규제기구가 힘이 강해지면서 규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연 독점의 형태로 이 산업이 형성되는 그런 모양새를, 그런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 경로 자체가 민간에서부터 출발해서 규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반대 방식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사례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력한 상태에서 천연가스 공급 사업자들이 대형 3개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국가 석유가스 관망공사라는 형태로 배관망 부분을 따로 떼어냅니다. 이게 이제 2019년이니까 재작년에 이걸 따로 내어서 국영 부분을 국영 기업을 따로 이제 설립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배관망이라고 하는 망 산업 같은 경우는 공공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국영 기업으로서 배관망 산업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다른 제3자들이 이 망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도 가스 배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이 가스를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서비스 사업, 가스 소매 사업,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 파이프라인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2022년도에 따로 법적 분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마다 발전을 해온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LNG 산업 같은 경우도 이 크게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망이 필연적으로 하나로 가는 저 아래 보시면 이제 배관 사업 부분들, 이 부분은 전부 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되 그것들의 국가적인 책임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그 공동의 인프라를 여러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주도하는 안보에서 시장과 민간이 참여하는 안보로 에너지 안보의 성격이 점차 바뀌고 있다. 직도입이 도입이 되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까, 과연 위협이 될까? 당연히 국가 혼자서 책임지던 역할을 여러 사업자들이, 우리 뭐 예를 들면은 해상 운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간 그 컨테이너 운송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전시에 그 배들이 다 어차피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는 것이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망 중립선에 기반해서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지금 이제 직도입 협회를 통해서 자가속 비용 일부 LNG만 이제 들여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과 상상을 해서 만약에 배관 사업이 중국이나 이런 외국처럼 배관 사업이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또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도입해오는 공급과 도매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늘어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 도매 시장의 진입자가 들어오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매 가격이 하락하고 소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국가적인 생산량 그리고 거시경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 균형 모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좀 해봤고요. 넘어갔습니다. 일단 뭐 다 예상하시다시피 모든 시장에 혼자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상황과 다양한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상황은 효율성이 플레이어가 많아질수록 높아질 텐데, 사실 도매 시장이 5개, 10개 저희들이 나눠서 해봤지만은 5개랑 10개는 그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와 5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지만 5개랑 10개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국내에서 이용하는 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자들, 국가적인 소비자 편익이 2030년까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한 10조 정도 증가하는 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일단 좀 연구를 한 결과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시장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천연가스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에너지 전환이 아무리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유럽 못지않게 굉장히 천연가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어떠한 모종의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볼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고민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 망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이 사업을 좀 봤을 때, 우리는 과연 망의 중립성에 기반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그 망에서 활동하고 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디까지를 공공이 책임지고 어디부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공공과 민간,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천연가스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도 우리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간다는 관점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